이 평가표가 있는데요. 이 평가표는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나는 어떤 것에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보완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투자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97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가실 일이 좀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요?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에 관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를 자주 가게 되진 않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동산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궁금한 것은 많은데 딱히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몇 년을 책만 보고 그리고 투자금을 모으는 데만 시간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장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사실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임장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상가일 때, 또 오피스텔일 때, 아파트, 토지일 때 각기 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주택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임장 전에 해야 할 일, 또 임장하고, 또 임장하고 나서 해야 할 일들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대부분 임장 가려고 하는 곳에 뭐 연이 있거나 뭐 직장 근처이거나 해서 또는 평소 관심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뭐 그 지역을 아예 모른다 하시면 학교, 학원, 뭐 마트, 중심 상가 이런 곳들 또 중심 되는 그 지역의 위치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임장 가기 전에는 미리 후보군을 내가 임장해야 할 곳에 대한 후보군을 정해 봅니다. 임장할 지역에 대해서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평당가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2개나 3개 정도 후보군을 정하고요. 또 평형대가 같은 곳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다른 평형대로 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지역의 아파트 선택 부분에서 매매 가격대를 뭐 4억에서 8억까지 조건을 넣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로 된 신축을 볼게요. 세대수도 정할 수가 있는데 세대수를 뭐 한 500에서 뭐 7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조건을 넣으면 이 조건에 맞는 그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요 위에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이 평당가가 표시된 거예요. 뭐 1400, 뭐 1300, 뭐 1200, 1400 평당가가 상당히 착하네요. 이쪽에도 뭐 1500, 뭐 13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여기가 지금 이 단지가 가장 평당가가 높죠? 단지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단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이 단지가 지금 1409세대고 23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신축이네요. 면적이 나와 있고 시세를 보게 되면 여기는 매매 시세 KB 부동산 내 주마다 표시되는 일반 평균가가 5억 2,5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는 최근 25년 7월 거래된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더 내려보면은 가격들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전세가 60에서 62%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물을 보실 때 이 동일 매물을 눌러보시면 중접되는 물건은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고요. 가격대가 낮은 순부터 또 높은 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갱노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입주 10년 이내 30평에서 40평. 또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만져보면 이쪽 지역에서 30평형대 10년 이내에 세대수를 볼까요? 세대수 1000 이상 이렇게 보면 조건이 되는 아파트가 나오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거는 분양 예정이어서 그렇고요. 이 파란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은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단지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이고요. 여기 전체 기간을 보면 가격대가 분양이 4억 원대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이 정도의 회복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격을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중개사무소에 예약하기 있네요. 물건을 홍보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전화 예약을 합니다. 실거주인지 아니면 갭으로 사놓았다가 실제로 나중에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입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하고 또 임장을 가게 되는데요. 메모지는 당연히 가져가시죠. 부동산 가면 지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지도를 출력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간혹 중개사 몰래 녹음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녹음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시면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전화로 예약하기 전에 그 조사한 단지가 대장 아파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신축인 경우는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평당가는 높지만 실제 거래 사례가 없어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의 돈과 호스를 이제 체크하면서 임장을 진행하시고요. 실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중대하자 관련이에요. 뭐 벽에 갈라졌거나 누수가 있다거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바닥 상태, 벽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설적인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후보군이 이렇게 아파트명, 평형대, 준공용도, 세대수, 브랜드, 평당가, 매매 시세, 전세 시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장하시면서는 이렇게 아파트 우리 임장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층과 향, 내부 상태, 주차,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소음, 중개사 피드백까지 적어 놓습니다. 평가표를 보게 되면 입지, 단지 환경, 그 다음에 건물 상태, 가격, 개발 호재 등을 적어 놨는데, 또 각자 자기가 넣고 싶은 부분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점수화해서 보고, 또 실제 임장했던 곳은 매수의 의사가 높은 곳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가격의 추이를 함께 보면서 당시에 봤을 때의 매매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등을 기재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임장 전에 임장한 물건을 정하고 앱을 통해서 가격의 흐름을 체크합니다. 또 전화로 예약하고 구체적으로 몇 개를 볼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임장 단계에서는 중대하자 여부, 시설적인 것 확인하기. 임장 후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표를 정리하고 분석해 봅니다. 앞에서처럼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후보군을 정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임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부동산을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중심 상권, 뭐 병원, 학원과 마트 이런 거 주변에 부동산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매수 의사가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또 어느 단지가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인지 단지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몇 개의 매물을 추천받으시는데, 바로 가시면 당장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집을 다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장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실제 보게 되면 임장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당장 살 것이 아닌데 살 것처럼 하고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잘 모르는데 막 뭐 아는 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가 에티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태도로 중개사와 또는 실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시다 보면 또 소장님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놓으시면 미래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물건을 추천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임장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